전설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시장을 이겼을까요? 오늘 그의 투자 철학,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이잖아요. 하워드 막스는 그 답이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생각 방식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막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1차원적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저 회사 좋아 보이네? 사자!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하지만 2차원적 사고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회사가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래서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고 가격이 너무 오른 건 아닐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오히려 팔아야 한다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정말 깊이가 다르죠? 결국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대중과 다르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생각이 맞아야겠죠? 여기 또 다른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1차원적 사고는 그냥 신문 헤드라인만 보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다네? 인플레이션이 오른다고? 그럼 주식 팔아야지. 그런데 2차원적 사고는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잠깐만, 전망이 안 좋으니까 모두가 지금 공포에 질려서 던지고 있잖아. 그 말은 지금이 바로 주식을 싸게 살 절호의 기회라는 뜻이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무리를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게 편안하니까요. 모두가 가즈아를 외칠 때 혼자 의심하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혼자 기회를 본다는 것. 이건 단순한 분석 능력을 넘어서는 정말 엄청난 심리 싸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고방식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 가치, 그리고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는 가치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 자산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어치,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모든 현명한 투자는 바로 이 가치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가격입니다. 중요한 건 가격은 가치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가격은 그냥 시장의 감정, 그러니까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에 따라서 매일매일 춤을 추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 둘을 똑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말이 하워드 마크스 철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그건 그냥 실패한 투자인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에 사느냐,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막스는 리스크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보통 리스크라고 하면 주가가 막 오르내리는 변동성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스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진짜 리스크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원금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 바로 그 자체라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가격과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닷컴 버블 때 야후 주가입니다. 2년도 안 돼서 237달러에서 11달러로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고 야후라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정말 95% 넘게 사라졌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광기와 공포, 그 심리 때문에 가격은 이렇게 폭락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장이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예측 가능한 사이클을 이해하는 겁니다. 막스는 시장을 설명할 때 아주 강력한 기호를 드는데요. 바로 시계추입니다. 시장은 마치 시계추처럼 한쪽 끝에 있는 터무니없는 낙관주의, 즉 탐욕과 다른 쪽 끝에 있는 비이성적인 비관주의, 즉 공포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행복한 중간 지점에는 거의 머무는 법이 없죠. 강세장 사이클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정말 통찰력 있는 몇몇 사람만 상황이 좋아지겠는데?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다가 2단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진짜 좋아지네? 하고 깨닫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모두가 이건 영원히 오를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뛰어들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꼭지점이라는 겁니다. 약세장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소수의 신중한 투자자들이 이 좋은 시절이 영원할 순 없지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이 상황이 나빠지는 걸 깨닫고 마지막엔 모두가 희망을 버리고 이제 다 끝났어라고 외치면서 모든 걸 던져버릴 때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최고의 기회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감정의 시계추, 그 양쪽 극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은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탐욕,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모죠. 다른 한쪽은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극심한 공포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평생 이 둘 사이를 오가는 셈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의 감정, 그 심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은 반드시 반복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엄청난 기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원칙을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실제 투자에 써먹을 수 있는 행동 계획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바로 이 7가지 감정들이죠. 예를 들어 시기심을 볼까요? 옆집 김대리가 어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에 조급해서 따라 사게 만드는 바로 그 감정. 또 군중심리는 어때요? 다들 파니까 나도 일단 팔고 보자는 식으로 이성적인 판단 없이 공포에 휩쓸리게 만들죠. 이 감정들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지침, 즉 플레이북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있을 때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두려워해야 하고 반대로 남들이 공포에 질려 모든 걸 던질 때 우리는 탐욕스러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인내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완벽한 공이 올 때까지 섣불리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투자의 성패는 경제를 예측하는 능력보다 내 안의 심리를 다스리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하면서 가장 위험한 4글자,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번에는 다르다. 이 4글자가 수많은 투자자들을 파산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하워드 막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미래를 점쟁이처럼 예측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어떤 미래가 닥치더라도 살아남고 오히려 번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것이야말로 변동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